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수능 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7번째 지문인 황홀한 실종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쇠창살의 의미와 창살 안 그리고 밖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작품의 주제와 결말을 묻는 문제, 윤일섭의 병증의 원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핵심 정리를 함께 짚어볼게요.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이 강한 소설이고요. 평화와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 윤일섭이죠. 이 윤일섭을 억압하는 현실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지만 일부 장면에서는 다른 시선도 제시되고 있고요. 개인의 평화와 안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적 억압을 보여줍니다. 전체 줄거리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에서 몇 차례 탈락하면서 이 부분에서 개인의 평화와 안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식의 도착증, 가학성 유의욕, 대인기피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손 박사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학창시절의 시위 경험에 대해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전도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가고 싶어서 학교를 탈출하고 싶어서 시위를 하는데 이 윤일섭은 교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어떤 체제, 안정감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손 박사는 그러한 안으로의 지향이 사실은 밖으로의 지향이라고 해석하면서 은행원으로서의 일섭이 은행 문 바깥의 자유를 욕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신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며 일섭을 설득합니다. 어느 날 일섭은 갑자기 실종되고 그 후 일섭의 아내와 함께 손 박사를 찾아온 직장 동료는 손 박사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행방이 묘연해진 윤일섭은 결국 동물원에서 사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엄청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네요. 그쵸? 자, 앞의 지문 분석에서는 저희가 줄거리에서 확인했었던 윤일섭이 병증을 앓게 된 원인들도 제시되고 있고 이제 손 박사가 진단한 내용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안정을 추구하는 개인인 윤일섭과 이를 억압하는 사회 현실, 이런 사회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손 박사의 모습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윤일섭이 물으니 손 박사는 마음속에 있는 그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과 밖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윤영의 마음 가운데에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영에겐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라고 하면서 창살 안과 밖으로 세상을 인식 윤일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윤일섭은 질문을 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현실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사회에는 선택받은 일부 자만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쇠창살 안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문, 우리는 이 학교의 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쵸?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학교의 문과 은행 창구, 그런 안정적인 체제가 너무 좋다. 없앨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윤 박사는 당신은 그걸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윤일섭이 마음속에 있는 쇠창살을 부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윤영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상대방을 그렇게 유의적으로 희롱하고 놀리고 하는 게 네 마음속의 불안감, 그 쇠창살 안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 데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유희욕 역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 했고 뭔가 상대를 놀려주는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도 덜 느끼게 됐대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긴 했나 봐요. 자, 일섭은 이번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병원을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병원에 와도 괜찮다라고 진단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윤 박사가 윤일섭에게 말을 해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좀 쐴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비로소 거기서 손 박사의 음흉스러운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아, 분위기가 쎄하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자, 중략 이후를 보겠습니다. 그 창경원 안에는요, 동물원이 있었는데 사자가 있었어요. 자, 사자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오히려 갇혀있는 건 사자인데 사자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사람들 쪽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자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 거예요. 원숭이 우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원숭이들은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대요. 사람들은 그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윤일섭은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이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을 구경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요동이 치죠.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물론 그 쇠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이것을 보고 의미 파악이 잘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자와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이 사자와 원숭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기득권이고 안전한 환경에 있는 거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경하는 입장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도 결국 즉 기득권층이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꿰어댄 셈이었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하면서 손 박사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윤일섭의 마음이 제시되고 있네요. 자, 이 황홀한 실종은요, 일단 황홀하다와 실종은 같이 쓰이기엔 조금 어색한 단어입니다. 역설법이 쓰였고요. 체제 안에 오히려 자신을 가두려는 현대인의 욕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뭐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우리 속에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사자와 같이 뭔가 자유를 뺏기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작가의 의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윤일섭이 창경원의 사자와 원숭이의 모습을 통해 얻은 각성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지문에 마음속의 새창살을 부수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통해서 4번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황홀한 실종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